자, 보자. 다음 거. 이번에는 최저음수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네. 이것도 결국 표준, 비파 문제가 되지 않을까. 900명 모집하는데 어느 대학의 입학시험에 6,000명이 응시하였대. 응시자 점수의 평균은 310점이고 필사차 50인 장교부를 다운했을 때 선생님이 도대체 뭐죠? 그랬을 때 합격자의 최저음수를 구하시면 일단 X는 지금 점수가 평균과 표준편 차지하는 정규부를 따르기 때문에 X를 점수로 넣는 게 좋겠죠? 점수로 넣고 여기다 쓰기를 X가 결국은 평균이 310점이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 50의 제곱인 정규부를 따른다 X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도대체 P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구하시라는 문제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중요한 사실은 합격자의 최저점수를 우리가 알아? 모르잖아. 그 최저점수를 뭔지 모르니까 A라고 봅시다. X 넣으면은 여기도 X 쓸 테니까 헷갈리니까 A라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봐. 뭐를 생각해보냐면 여기에다가 쓰게 했을 텐데 도대체 뭘 써야 된다는 소리가 될까? 지금 900명을 모집하는데 6,000명이 지원했다는 것은 그것의 합격률을 알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 합격률 말이야. 합격률, 점수가 여기에다 지금 합격률 쓸 건데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당연히 어떤 점수가 그 최저점수가 커야지 합격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여기다 쓸만한 건 뭐냐면 X가 최저점수보다 커야지 이게 바로 뭐가 된다는 소리야? 합격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근데 그 확률에 대해서 잠깐 써보려고 하니까 그 확률이 도대체 뭐라는 소리야? 6,000명 중에 900명 뽑는다며 그 합격률은 6,000분의 900이겠지. 따라서 여기다 쓸 말은 바로 6,000분의 900이 바로 합격률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이거 약분해주니까 얼마예요? 약분해주니까 공 2개 사라지면서 20분의 3이 되고 20분의 3은 0.1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그죠? 즉 우리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뭐를 할 거냐면 Z로 바꿀 거 아닌가? Z로 바꾸게 된다면 그 Z 이 결국은 Z가 A에서 뭐를 빼냐면 평균값이 310을 했으니까 310을 빼고 다음 뭘로 나와주면 50으로 나와주니까 이 값이 확률이 0.15가 되는 그런 A 값을 찾자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0.15는 뭐라는 건 기쁠까? 뒤에 말해봐. 0.15의 원공 깊은 숫자는 여기 중에서 누구예요? 그렇지. 1.04, 그렇지. 1.04는 0.3가 나오고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얘가 지금 의미한 바는 결국 표준점 목표를 따르게 된다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이게 단점이 되죠. 다음 여기쯤에 뭐가 있냐면 50분의 A-310이 있게 될 텐데 이것의 넓이 말이야. 이것의 넓이가 바로 0.15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6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0.35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표준점력은 항상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자, 따라서 이 값이 얼마 돼야 돼? 천천히 말해봐. 얘는 얼마가 돼야 되죠? 1.0. 1.0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따라서 우리는 이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괜찮죠? 이거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 밑에 거 한번 해. 그 밑에 거 하고 613번도 볼게.
보통 다들 어려운 것 같으니까 정리할 거 아니니? 분사는 이게 표준 포텐셜부터 오해진에 써줘. 그리고 우리가 더 하고 나서 이 최종 지능지수를 구하면서 지능지수 H는 여기 엄청나게 정의관이랑 확률 P 확률 X가 물론 작은 거 있잖아요. 최저 지능지수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 확률이 0.1 0.1 때는 다음 수를 주시면 되겠지. 뭐가 이상해요? 왜냐면 이게 0.3 그리고 여기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상했어? 그러면 얼마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보면 이렇게 대칭이 되고 이게 어쩌겠지 여기쯤에 5분의 마이너스 100이라고 이게 어쩌겠지 이게 0.4가 되지만 0.4가 되 1.5 괜찮아? 그 밑에 거 가자 오! 자, 오! 잘했어 근데 여기서 상위 10% 했으니까 이 확률이 0.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확률이 0.1이니까 여기가 큰 확률이 0.1이야. 여기가 0.1이 되는 그럼 얘도 얼마나? 0.4죠. 근데 여기 괜히 주어진 게 아니라 여기 이 값이 얼마 되는 거야? 그렇지. 0.8이 되면 괜히 주어진 게 밑에가 하세요. 자, 우리 최저 지능전투라 했으니까 PX가 A보다 커야 돼요. 왜냐면 A보다 커야지 되는데 그 확률이 확률 10%에서 0.1 돼요. 이 지능지수가 A보다 큰 확률이 0.1 되는지 그것의 최저 지능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P Z로 바꿔주면 A에서 평균이 되는 수가 되는데 25에서 되는 분산이 20라고 해서 이해치고 표준 편차의 정체가 우회전이 되지. 맞아? 자, 끝나서는 그러니까 이게 0.1이 되지.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 것 같니? 이렇게 보면 이게 0이지. 그 다음에 여기쯤에 5분의 A-100이 있을 텐데 얘는 여기가 0.1이 되잖아. 그럼 얘는 얼마나? 0.4. 0.4죠. 근데 이게 괜히 좀 다르지. 얘가 1.4. 얘가 1.4. 이대로 하세요. 나왔어? 위에서부터 3명, 25분의 3이라서 제일 잘하는 3명 검사했으니까 위에부터 3명이니까 그 확률이 25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 식을 작성한 연습을 해줘야 돼. 지금 진짜 문자가 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딱 써. 귀찮더라도 제일 먼저 뭐를 X라 볼때 써야 돼. 뭐를 X라 넣으면 달리기 기록이잖아. 그럼 X를 기록이라고 놓고서 이제 초라고 놓고 이제 문제 푸는 거고 X는 무엇을 따라? 정규 분포 14 0.5의 제곱 이렇게 쓰고 나서 시작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여기다 이제 확률 P를 쓸 거잖아. P X 말이야. X를 쓸 건데 지금 문제를 잘 보니까 기록이 좋은 학생부터 차례대로 3명을 뽑아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자 싶은 세 번째 뽑힌 학생의 기억을 구하라고 했을 때 그
최저 기록이 뭔지 모르니까 그 기록을 A라고 붙여놔야 되는 거잖아. 그죠? A라고 놓게 되면 이 X가 A보다 클 확률, 그 확률이 도대체 뭐가 될까? 25분 중에서 3명 뽑은 거 아니야? 위에서부터 3명, 그치? 그 확률은 바로 25분의 3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선생님, 응? 크다고 하는데. 크다? 이거? 자, 왜냐하면 지금 이거 기록, 잠깐만. 기록이 크면은 느린 거네요. 미안해. 작아야 돼, 그치? 미안해. 이거는 기록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은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건 작다가 되는 거죠. 이거 때문에 질문했구나, 그치? 작다 된 거 맞죠? 근데 무슨 말인지 이거죠? 좋아요. 기록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빠른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특이하게 이제 A보다 작을 때가 이제 위에 상위권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Z를 이렇게 바꿔주게 될 텐데, 그 Z는 A에서 14를 뺀 다음에 0점으로 나눠줄 거냐. 0점으로 나눠줄까? 이게 바로 25분의 3은 0.12네요, 그쵸? 0.12가 된다는 소리가 들어요. 그럼 표를 한번 작성해보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작다는 저 문장 때문에 이게 이거다. 말해봐. 얘는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이거 말해봐. 이 경계점은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맞아. 왼쪽에 있는 게 당연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작다는 표시 때는 왼쪽에 색칠해야 될 텐데 0점을 넘지 않았잖아, 그렇지? 그럼 당연히 여기쯤에 0.5분의 A-14가 있어서 여기의 넓이가 0.12가 됐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넓이는 얼마야? 0.38이겠네요, 그렇죠? 이 넓이가 0.38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그러면 0.38이 되는 값이 그러면 여기가 1점이니까 여기는 1.0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그 이유는 뭐냐면 0보다 왼쪽에 있죠. 이게 1.2가 될 수가 있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이 값이? 마이너스 1.2가 됐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이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이거 0의 왼쪽이 색칠됐기 때문에 따라서 얘가 1.2가 아닌 마이너스 1.2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 타당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0부터 1.2나 0부터 마이너스 1.2나 0.38 되는 건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그래서 이것을 A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A-14는 0점으로 곱한 값인 마이너스 0.6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A 값은 14에서 0.6을 뺀 값인 13.4가 될 것이다. 이해했습니까? 괜찮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헷갈리니까 그 옆에 상문자 한번 풀어보세요. 옆에 상문자 한번 보이죠? 옆에 13번 한번 더 풀어볼게요. 문제는 이제 어려운 이유가 있으니까 A반, B반의 Q를 조사했던 A반 평균은 쭈루루, B반 평균은 쭈루루.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B반 K가 2cm 이상 학생 수가 A반에서 K가 180 이상 학생 수의 2배일 때 선생님 값을 구하시면 모르는 거예요. 자, 문자가 2개 나왔잖아. 그러면 정규 분포 또한 2개가 나온다는 소리가 돼. 그 2개의 정규 분포를 각각 Z로 바꿔주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다. 뭐 말하고 싶냐면 A는 무엇을 따라? A반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X를 A반의 T라고 할까? 그리고 Y를 B반의 T라고 이렇게 놓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X가 무엇을 따른다는 사실 알아? X는 정규분포 165.9, 10의 제곱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Y는 정규분포 169.8, 5의 제곱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괜찮아? 당연히 우리 뭐 해줘야 돼? 그거 다 Z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Z로 바꿔주는데 마지막 문제 한번 봐봐. 마지막 문제 보니까 이게 뭐라고 했냐면 B반에서 K가 A세트 이상인 학생 수.
자, 그러면 뭐가 돼야 되면 확률을 쓰게 된다면 확률 P, B반은 Y가 되지, 그치? Y가 Acm 이상인 그 학생수가 결국은 P, X가 180 이상인 학생수의 몇 배가 됐대? 2배랑 같다라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건 확률이잖아, 학생수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 어떤 말을 했었냐면 전체 학생수는 같다고 했으니까 학생수가 2가 됐으면 그 확률 또한 2배가 된다는 소리야. 전체 학생수가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 된다. 이걸 얘에 따라서 Z로 바꿀 것이고 얘는 얘를 따라서 Z로 바꿀 거야. Z로 바꿔줘서 그 확률이 2배가 되는 그런 A 값을 찾자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한번 먼저 정리해보도록 하죠. 공부는 안 돼.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계산하고 10을 나눠줄 값이 아마 위에 있을 거야. 그럼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아마 얘는 0.08 되지 않을까? 크다고 해서 그냥 오줄 수 있지. 뭔가요? 실제로 1.41이 나오지. 그래서 저런 문제는 저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연습이 좀 필요해요. 중구난방으로 무슨 문자 쓰고 이렇게 하는 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하는 연습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마저 한번 해보니까 여기는 어때? P, Z로 바꿔주게 돼요. 여기 Z는 그 다음 표시가 있고 A에서 169.8을 빼고 여기서 5로 나와준다. 이것의 확률될 테고 P는 2, P, 여기는 Z로 바꿔주면서 180에서 뭐를 빼? 180에서 빼기 165.9를 빼고 그 값을 10으로 나누니까 이게 나눠줘야 되는 거야. 밑에는 이 문장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아마 얘 1.4이 나오지 않을까? 둘이 빼서 10으로 한번 나눠봤나? 나눠봤더니 선생님 암산해보니까 이게 P, Z가 바로 1.4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말해봐. 1.4보다 크잖아. 근데 얘는 0부터 1.4이 0.4가 된다면 이 값은 0.08이 된다는 사실도 쓸까 사니까, 그렇지? 0.08이 된다면 이것은 0.16이 된다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뭐보다 크다가 0.16이 나왔죠? 0.16 보니까 또랑 연관이 있는 게 여기 보니까 0부터 1까지가 0.34잖아, 그렇지? 자,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정확히 1이 되셔야 됩니다. 1보다 큰 부분은 0.16이 될 테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경계점이 바로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돼요. 169.8에다 5를 더해준 174.8이 A 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갔을까? 괜찮죠? 0.16 나오면 이 Z값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인데? 그거 612번 질문 잠깐 했으니까 612번 잠깐 볼게. 이거 정리할 수 있죠? 좋아. 610번에서 문제 풀지 않고 적용해 볼게. 무게가 가벼운 쪽에서 200번째 염소의 무게를 찾으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 뭐 해줘야 될까? 무게가 무거운 쪽이 아니라 가벼운 쪽이네, 그치? 가벼운 쪽에서 200번째 염소의 무게를 뭔지 모르니까 그것을 A라고 볼 거야. 그런데 문제는 X는 당연히 무게를 넣을 텐데 이 X가 A보다 클까 작을까? 가벼 때문에 작은 거야. 작은 거야, 그렇죠? 가벼운 쪽에서 200번째, 무거운 쪽에서 200번째면은 당연히 A보다 클 때의 값을 구해주는 게 맞지만 가벼운 쪽에서 200번째면 이것이 A보다 작아지는 그런 확률을 구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갔을까요? 그 확률이 얼마예요? 전체 500에서 200번째니까 그 값이 5분의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500분의 200이 될 것이다. 마치 문제 푸시면 될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잠깐 넘어가서 정규 곱하기 활용해서 표준화의 확률 구하기. 얘도 한번 해보죠 뭐. 자, 거기 614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6번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고 문제가 됐네요. 이거는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6번의 반 전체 학생은 국어, 수학, 영어 시험 성적은 각각 정규 목표를 따르고 각 과목의 평균 표준 편치와 6번의 성적은 다음과 같다. 6번의 성적은 85점, 92점, 88점 잘 맞네요. 자, 그런데 여기 중에서 6번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과목을 구하 시험 문제가 돼. 즉 상대적으로 등수가 높은 과목, 똑같은 점수. 얘가 예를 들어서 92점 만점에서 수학이 등수가 제일 높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수학이 쉽게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런 것을 좀 따져보자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 국어 한번 볼까? 국어 점수 말이야. 국어 점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니까 국어 점수를 만약에 x점이라고 본다. 이 x는 무엇을 따라? x는 바로 평균. 반평균이 70이고 얘가 15의 제곱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괜찮죠? 5점씩 써본다면 따라서 우리가 6번의 성적이 몇 점이었냐면 85점 맞았대. 그러면 p x가 85점 이상일 때 그 확률을 좀 그려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 몇 퍼센트잖아요. 85점 이상은 도대체 상위 몇 퍼센트냐?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때? 그럼 이것을 z로 바꿔주게 된다면 이 값이 85에서 70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5로 나눠주게 될 건데 이게 p z가 얼마예요? p z가 3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근데 p z 3보다 큰 거 모르는데요? 몰라도 돼. 얘들아 만약에 다 z가 하는데 p z가 1보다 크다랑 p z가 3보다 크다가 있어. 누가 더 잘 본 거야? 이거 잘 본 거죠? 15를 3으로 나눴으니까 3 아니에요? 네? 뭐죠? 아, 15. 그럼 1이죠, 그렇죠? 좋아요. 자, 만약에 PZ가 1하고 PZ가 2가 있어. 누가 더 잘 본 거야? 네, 얘 확률이 더 적지 않지. 얘가 상위 30%였다면 얘는 상위 20%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더 잘 본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같죠? 다음, 수학 점수를 Y로 넣을 수도 있겠네. 그리고 영어 점수를 W로 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을 다 Z로 바꾼 거야. 다 Z로 바꿨을 때 누가 더 상위가 있는지 그것을 구하시는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같죠? 해보세요. 누가 제일 상대적으로 어떤 과목을 제일 잘 봤습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게 점수가 제일 높습니까? 라는 문제예요. 결국 이거 세 번 계산해야 되죠? x, y, w 세 번 계산해서 z로 다 바꿔주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거 하고 610번 하나 더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국어랑 수학이랑 누가 더 잘 본 거야? 얘는 1점대로 넘지 않지? 누가 더 잘 본 거야? 수학이 더 잘 본 거야? 그렇지. 하는 시간은 없지. 잘했죠. 누가 제일 잘하니? 그다음 이거 아니었지? 자, 다음 옆에 615번도 한 번만 갈게. 하고 나서 이제 넣어봅시다. 이거는 뭐지? 아, 근데 이거 안 해도 되지? 넘어갈까 이거? 이거 하자. 616번 할게요. 비슷한 문제는 딱 616번 한번 해봅시다. 2학년 1반, 2반, 3반 학생들이 1분 동안 줄넘기를 조사했더니 3반 평균이 각각 174, 170, 172였다 라고 하고 표준 편차는 각각 6회 2에 3의 정규 분수를 따르게. 야, 이거 안 해도 되지? 넘어갈까? 넘어갈게. 자, 그러면 그 밑에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 왜냐면 그 앞에 문제를 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결국 3번 계산한 문제하는 것이 아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봐요. 자, 여기 배표 좀 쳐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를 구하셨는데 그거 어렵지 않아. 자, 조금만 더 넘어갈게. 우리 이걸 뭐라 불러? 이항분포라 부르지, 그치?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x를 z로 바꾸려면 이항분포가 아닌 정규분포가 필요해, 그치? 근데 정규분포의 모양을 보니까 정규분포는 m,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래서 평균과 분산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항분포에서 바로 평균과 분산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평균은 보통 2x랑 쓰고 평균은 보통 2x랑 쓰게 되는데 2x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192에다가 곱하기 4분의 3을 곱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계산값이 어렵지 않다는 소리가 돼요. 평균 또는 기대값이라고 보게 되지, 그치? 다음 분산의 제곱 vx는 결국은 192에다가 4분의 3을 곱하기 그것의 반대항률 4분의 1을 곱한 값이 바로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치? 즉 이항분 나왔으면 그냥 계산 한 번만 더 해주려는 문제가 돼. 계산 한 번 더 하면 평균과 분산이 이쪽에 들어가게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 값이 얼마 나옵니까? 4분의 3을 곱하면 얼마예요? 뭔가요? 144죠? 144가 되고 분산은 얼마가 되죠? 여기에다 4분의 1만 더 곱하면 되니까 36? 그치? 36 이렇게 나와서 결국 x가 무엇을 따르냐면 x는 결국 정규분포 평균이 144 6의 제곱 따른다고 했으니까 144보다 그 풀확률 구한 거는 앞에랑 똑같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 옆에들 잘 봐봐. 그 옆에 보니까 618번이나 620번 그런 것들이 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를 말하게 될 것이다. 수인이 괜찮아? 네. 편하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 이항분포는 결국은 바로 1초 만에 이 이항분포가 결국 중요한 사실은 이 이항분포가 이렇게 정규분포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정규분포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아니까 앞에 문제랑 똑같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항분포 문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뭐를 할 거냐면 여기처럼 대놓고 이항분포다라고 주어졌으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됐고 619번이나 620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우리 이항분포는 아까처럼 바이너미럴 B 쓴 다음에 횟수랑 확률 이렇게 써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항분포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이항분포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줘야 돼. 말해봐. 얘는 무엇을 의미하지? B 몇 번 던졌어? 100번 던졌지, 그치? 100번 던지고 그 확률은 얼마야? 5분의 1. 그렇지. 그러면 이것을 보고서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그 평균은 얼마야? 100에서 5분의 1 곱한 20이 될 것이고 20에다 다시 5분의 4를 곱한 16, 4의 제곱이 될 것이라고 바로 바꿀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치? 그렇다면 이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넘어갑시다. 넘어갈게. 이거 그냥 이거 알면 우리 앞에 했던 것보다 더 쉬워, 그치? 자, 그래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식을 말하게 된 거야. 근데 이걸 한번 볼게. 방금처럼 어떤 문제식이 이항분포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렇게 식을 바꿔주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얘 또한 우리가 그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거 우리 계산할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쓸 수 없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야, 근데? 자, 보면은 450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330도가 330에서 끝났어. 이게 450에서 450씩 0까지 가야지 이항분포가 됐을 텐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 잠깐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얘는 왜 430에서 450에서 330에서 끝났는데요? 그러면 쟤는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요? 얘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얘 또한 정규 이항분포를 의미를 해. 이항분포하는데 몇 번 던졌어? 450번 던졌지. 450번 던지고 가까이 확률이 얼마야? 3분의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렇지? 괜찮죠? 이렇게 되게 된다면 이것을 보고서 바로 정규분포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정규분포가 450에서 3분의 1을 곱한 값이 300이네요. 그렇죠? 300에다가
그 300에다 다시 3분의 1 곱한 값이 분산이 되지 않을지. 그래서 여기는 바로 100이 돼서 10의 제곱. 이렇게 이항분포는 정규분포 바꾸는 것은 1초 만에 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 수 있어. 문제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봤더니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실제 횟수는 뭐냐면 450.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 x 말이야. x를 뭐라 넣을까? x를 이것의 횟수라고 넣자. 횟수라고 넣게 된다면 우리는 450번을 던졌다는 소리가 되고 x는 이항분포 뭐를 따면 300,10의 제곱을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x는 이 이항분포가 바로 정규분포로 바꿀 수가 있을 테니까 정규분포 바로 300 미안 450인지 말고 450 3분의 2가 됐을 거고 요 사실에서 300,10의 제곱 바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얘들아 여기까지 구했으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실을 뭘까? 뭐를 구해야 돼? 확률 P. 그렇지. x가 뭐 이상일 때 확률 구하시라는 그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따라서 우리 잘 생각해봐. 우리 확률을 구할 거는 확률이야 확률.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330번이 나올 확률이에요. 그렇죠? 얘는 뭐냐면 450번 던졌을 때 450번이 나올 확률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그러면 우리 뭘 써야 돼? 이 확률들을 다 더하는 거. x값이 330이나 331, 332, 333부터 450번이 될 확률을 다 더하시는 문제가 되는 거야. 즉 횟수가 뭐 이상 확률? 330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는 문제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 말이 330, 331 다 더한 값을 구하는 거지. 이해 알고 이해 알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Z로 바꿔서 오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PZ는 뭐가 됩니까? PZ는 아까도 말했듯이 Z는 시그마분의 x-m이 될 것이니까 이것을 이용하면 이것의 Z를 쉽게 바꿀 수 있겠죠. 330에서 무엇을 빼주셔야 됩니까? 빼기 평균. 평균이 300이니까 300을 빼주시고 밑에는 표준 편차 넣어주면 이게 바로 Z를 바꿔주는 방법이잖아. 따라서 P, Z가 3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는 문제가 될 거예요. Z314 확률 얼마입니까? 0.3587 아니죠? 그렇죠? 0.5에서 0.3587을 뺀 값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갔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x가 330보다 클 확률을 구하시는 문제인데요. 자, 사실은 그 다음 문장 여기 이제 유형 16번까지 하고 끝낼 텐데 여기 별도 쳐봐. 여기는 다 할 거야. 자, 유형 16번 한번 쪼르르 보도록 합시다. 자, 저희는 저 못 팔렸으니까 집에서 한번 봐봐요. 한 개 주사를 750번 던졌을 때 1에는 이 100번 이상 140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고 이건 쉬워. 근데 사실 유형 17번이 좀 어렵거든. 한번 해봐. 이게 결국은 720번 던졌다는 문장 때문에 x가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1의 눈 횟수라고 한다면 우리 무엇을 구하시라는 문제가 되냐면 확률 P x가 몇 번 이상? 100번 이상 100번 이상 그 다음에 여기는 130번 이하를 나올 확률을 구하시라는 문제가 됩니다. 이거 구하신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것을 구하려면 정규분포표가 표준 정규분포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을 Z로 바꿔주는 그 문장이 필요하지. 따라서 우리 뭐가 필요하냐면 N이 필요해. 그렇지? 정규분포 말이야. X가 무엇을 따르는지. 그런데 여기에서 X를 써보니까 바로 X가 N을 따른다라고 나오면 좋겠지만 N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720번을 던졌으니까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항분포 몇 번 던졌니? 720번 던지고 그 확률은 1의 눈의 확률이 얼마야? 1이잖아. 그렇지? 네, 이렇게 쓰게 되고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게 B가 아니라 N이 필요하죠. N 값을 구할 건데 720에다 6분의 1 곱하면 그 값이 120이 될 것이고 이 120에다가 다시 6분의 1 곱한 값 이게 바로 100, 즉 10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괜찮죠? 이렇게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따라서 우리는 마장표로 이것을 Z로 바꿔주는 거. 왜냐하면 이것의 확률 분포표가 지금 Z의 표준정보가 줄여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100에서 조심해야 돼. 항상 작은 셀에서 큰 셀 작은 뺀 게 아니라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줘야 돼. 110을 빼고 이것을 10으로 나눠줘. 여기는 Z로 변하게 되면서 여기는 130에서
120을 빼고 10으로 나눠줍니다. 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있는 P 마이너스 2 Z 1이 되겠죠. 얘랑 얘 더한값이 되겠죠? 이렇게 더해주면 이거는 답이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연습 좀 해봅시다. 통계 부분은 너희들한테 뭐 반짝거리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경우에서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 문제 풀면 돼. 전부 잘 나올 거야 기만은. K가 두개 먼저 두개 나는 확률 얼마죠? 동전을 두개 던졌을 때 두 개 먼저 두개 나는 확률. 동전 두개 던지면 100%를 다 주변에 나와요. 맞아. 4분이에요. 알았어? 한번 쭉 풀어봐요. 그리고 마지막 설명은 유형 17번 설명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냐면 우리는 평균하고 분산치 않은 수준점인데 이게 관련이랑 720이 나타나면 그것의 평균은 어떻게 하냐면 평균은 720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러죠. 20살짜리 평균 설정죠. 얼마하고 10살짜리. 그런데 분산 시그마 제곱은 어떻게 하냐면 720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것의 반장이 6이라고 받았습니다. 그게 실러 6이라고 받았거든요. 분산이 되니까 100제곱이랑 10제곱이 됐어요. 설명 맞죠? 오면 아닐까요? 진짜 무슨 100페이지만 뭐 외우나 100페이지는 500이 좋고 100분의 20 아, 이 따로 써야 돼요? 너 지금 비한 거 아니야? 아닌데요? 뒤에서 써보는 거 있어. 아 선호도가 20%잖아. 그럼 야너 생각해봐. ABC인데 다 선호도가 똑같은 게 아니라 선호가 20%면 네가 A 회사의 제품 볼 확률은 100분의 20이니까 그럼 보자. 이거 다 따로 써야 되는데. 아니죠. A 회사 거기 30명 이상이니까 A 회사에 보자. 알았어? 됐습니다. 우리는 뭘 써야겠다? 우리는 A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A 회사의 제품이 똑같은 적이 30 이상이니까 PX 30 이상이었지. 그럼 A 회사를 봐야겠지. 225명 중에서 A 회사를 택한 확률을 써줘야 되겠죠. 확률이 얼마냐? 4분의 1이 아니겠죠. 100명 중에 20명 택한 테니까 A를 쓰셔야 돼요. 혹시 질문 있어? 자, 우리 상문제 잠깐 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57의 2하의 확률이니까 192. 아이고, 2분의 1이 아니죠. 동전 두 개 나눠서 모두 뒤에 나고 있는 4분의 1 아닙니까? 어쩌면 좀 이상했지? 4분의 1이 나왔고요. 자, 624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624번. 자, 보니까 한 번씩에서 10점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고 2점의 1을 확률이 5분의 4인 게임이 있대.
이 0점부터 시작하여 이 게임에서 1600번을 공식적으로 시행한 후 점수가 736.1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줘야 돼. 뭘로 해줘야 되냐면 우리 x 말이야. x는 이항목표를 따르지, 그치? 이항목표를 따르는데 1600번을 시행을 했어.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x가 점수라고 해야 되나? 이 x를 점수로 놓으면 1600번을 던졌잖아, 그치? 던졌으니까 이 x를 점수로 놓으면 안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그쵸? 뭐라 놔야 되면 10점 횟수 이렇게 놔야지 우리가 여기다 쓸 말도 생기는 거야. 1600번 중에서 10점이 맞은 횟수를 말하게 되는 거고 그 확률이 5분의 1이라고 했었잖아, 그치? 맞습니까? 5분의 1이라고 했으면 얘 5분의 1을 쓰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점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횟수가 나야지 이 이항목표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야, 점수가 736이잖아. 이거 맞아? 야, px가 736 쓰면 맞아? 아니지. 이건 점수가 아니라 횟수잖아. 그치? 횟수가 736번이 맞았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아니고 우리는 조금 귀찮더라도 도대체 736점이면 10점을 몇 번 맞았냐 그것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즉, 그래서 어떻게? 이거 1차 방식 문제요. 되게 쉬워요. 10점을 x만 맞았으니까 10x 그리고 10점이 아니면 2점을 잃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점이 할 텐데 그 횟수가 몇 돼요? 1600 마이너스 x번이 되겠죠, 그쵸? 그 점수가 736점이 되는 그런 x값을 찾아주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값은 12x 마이너스 3200 그 값이 736이 될 것이고 12x가 결국 이거 이상이라고 했죠? 736 이상이었으니까 이렇게 이상 표시를 쓰게 되고 다음 얼마야? 3936 이상이 되는 그런 x의 횟수를 구하시면 문제야. 자, 얼마지? 실제로 나눠주면 3936을 12로 나눠주면 12, 3, 36, 33, 24, 96, 8, 328번이다, 그렇지? 따라서 이것의 의미는 바로 x가 몇 번 이상 328번 이상 맞았다는 의미랑도 동일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괜찮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이 뭐야? 점수가 736점 이상일 확률이라는 것은 실제로 p x가 몇 번? 328번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뭐야? 그냥 우리 처음부터 점수를 x 넣으면 좋을 텐데 그 점수 x가 이항도 1600을 따르지 않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런 횟수가 될 테니까, 그렇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점수 736점은 도대체 10점짜리 몇 번 맞았느냐라는 것을 따로 계산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아셨죠? 나머지는 계산하시면 될 테니까 계산해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요거. 자, 이거 한번 보자. 625번. 어떤 학생이 정답이 한 개인 오지선다형 문제 100개로 100개의 임의로 답을 할 때 A개 이상의 문제를 맞힐 확률이 0.01이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지 한번 보봅시다. 이거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갔죠? 오지선다형 문제 100개 임의했을 때 A개 이상의 문제를 맞힐 확률이다. 자, 그러면 뭐라고 해볼까? X 맞힌 횟수 맞힌 횟수라고 놔야지 결국 x가 이항목표를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100개 오지선다형에서 찍었으니까 결국 5분의 1 확률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괜찮죠? 어렵지 않네요. 그렇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p x가 a 이상일 확률 A개 이상 맞출 확률 말이야. A개 이상 맞출 확률이 결국 0.0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랑 똑같은, 그렇죠? 최저점 구하는 그런 문제랑 똑같다는 사실 알아. 왜냐하면 이 이항공표는 바로 정규공표를 바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정규공표에서 이게 평균 쓸자리 그리고 곱한값이죠. 20이 들어가죠. 다음 이 20에다가 이것의 반대 확률을 곱하면 이게 분산이 되는 거야. 4의 제곱이 될 것이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얘는 P
확률이 0.1라고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0.4가 되겠다. 그쵸? 0.4가 되면 뭐죠? 아 미안해 0.01이네요. 0.01이면 0.4가 되겠죠? 그러면 2.5가 0이 있다.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2.5가 되는 거죠. 똑같네요, 그렇죠? 별거 없다. 오케이, 밑에 거 한번 해봐. 쟤는 거의 대부분 셀을 풀었기 때문에 이거 프린트로 주도록 할게요. 한번 집에서 다시 한번 연습해봐라. 이거 잘하면은 분명히 5평균 5개월도 어렵지 않아. 네? 너는 있어? 오케이. 그러면 그럼 RPM가 풀어오세요. 팽이도 있나? 네. 그게 있어요. 여기 있어? 그럼 RPM 숙제를 줄게, 알았지? 어느 학생들만 따로 주도록 할게요. 네, 같이 있어요. 문제 풀고 잠깐 쉬었다가 이적분 준비합시다. 이게 좀 통계 그거 핵심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지혜도 없지. 현재에 다 있어. 그리고 지혜는 그 다음 것도 제공해줄게. 나 확률 제공해주겠습니다. 수인이랑 수영이는 다음 시간도 볼 거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셀을 먼저 풀고 있거든요. 아, 이거 이걸? 이거? 아, 여기까지만 했으면 여기서 2가 나왔어? 선생님 시간이 어느 정도 거죠? 실력이죠. 지금입니다. 626번? 상문제? 어디까지 했어? 이거 했어? 이거 했지? 자, 627번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하려면은 여기도 다 끝이네요. 627번. 자, 감차이는 이거 좀 나왔죠? 좀 나왔지?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장난감의 10%가 불량품이라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상생된 장난감의 N개 중 불량품의 개수를 환기면서 X라고 한다면 X는 다음을 만족시킬 확률이 0.8 이상이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문제를 보니까 이것을 만족시킬 확률이라고 했네요. 그쵸? 확률은 보통 영어로 P라고 쓰죠. 하시면 B 확률 x의 절대값 마이너스 10분의 n 의 절대값이 2분의 15보다 작아질 이 확률 말이야. 그 확률이 얼마 되냐면 이 확률이 0.8664 이상일 n 값을 구해주시면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듯이 절대값 문제 어떻게 풀어? 이 절대값은 당연히 그 확률이 마이너스 2분의 15부터 x 크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0분의 n 이쪽은 2분의 15 이렇게 절대값을 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양변에 10분의 1을 더해주면 그 값이 10분의 n 빼기 2분의 15 그리고 여기는 x 여기는 2분의 15 더하기 10분의 1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 확률이 0.8664 이상일 그런 값을 찾아주셔야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당연히 x는 뭐라고 했냐면 불량품의 개수 불량품의 개수죠?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변수 x라고 했었고 공자에서 했는 게 n개조 불량품의 개수 확률변수 x. 자 그럼 보자. 저 x는 무엇을 따르냐면 바로 이걸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바이너미럴 전체의 개수와 n개의 생산자수가 있으니까 n을 쓰고 불량품 확률이 10%를 했으니까 여기다 0.1을 쓰게 되는 이것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우리가 이것을 바로 n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얘랑 얘랑 곱한 0.1n 즉 10분의 1이 되죠. 10분의 n이 결국은 평균이 될 테고 n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그의 반대 확률은 10분의 9를 곱한 거 즉 100분의 9n 이 값이 결국 분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즉 여기는 10분의 3 루트 n의 제곱 될 것이다. 괜찮죠? 그냥 이렇게 n 있으면 n 곱하기 10분의 9가 분산이 되는 거죠.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18분 되겠죠? 여기다가 결국 z를 바꿀 건데 얘에서 10분의 1을 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z를 마지막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보자. p z를 바꿔주면 얘에서 10분의 1 뺐으니까 얘만 나면 되고 위에는 2분의 15가 있고 그것을 뭘로 놔주면 10분의 3 루트 n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조금 이상하게 하지만 괜찮죠? 그렇죠? 다음 여기도 이제 z로 바뀌게 될 테고 이쪽도 10분의 1을 빼주게 된 다음에 즉 위에가 2분의 15 그리고 이쪽은 10분의 3 루트 n이 된다.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밑에가 똑같고 위에가 구호가 다르잖아. 그렇지? 얘랑 얘랑 절대값이 똑같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즉 양쪽에 대칭되는 그런 구간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0.8664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0.8664는 그 값이 얼마야? 1.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야, 그런데 잘 봐봐. 너희들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해. 뭐가 중요하면 지금부터 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야 근데 얘가 이 n 말이야. 얘는 자연수겠지. 얘는 자연수기 때문에 딱 1.5가 되는 얘가 딱 1.5가 되는 그런 n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딱 1.5가 되지 않는 n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봐. 여기 정가운데를 0으로 기준으로 해서 얘가 1.5다. 1.5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5가 돼. 마이너스 1.5가 된다고 한다면 이 넓이가 둘이 합쳐서 0.8664 866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얘보다 커야 되잖아. 자, 그럼 말해봐. 그럼 뭐 말하고 싶냐면 딱 나눠떠지면 얘가 1.5가 되는 게 맞잖아. 그렇지? 그게 딱 나눠떠지지 않는다면 이 경계점 말이야. 이 경계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 10.8664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여기쯤하고 여기쯤에 있어야지 0.8664보다 크다는 사실이 되는 거야. 지금 뭐 말하고 싶냐면 이 값 10분의 3 루트 n 분의 2분의 15가 결국 뭐보다 커야 돼? 1.5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왜? 등호가 딱 들어가지 않았을 때 n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지? 1.5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n값을 찾아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즉 1.5를 딱 만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른쪽 경계선. 그래야지 이 넓이가 0.8664보다 크게 될 테니까. 자, 나머지 계산 문제네. 자, 곱하자. 결국 이제 계산만 하면 될 텐데 그 계산 과정은 또 따로 쓸게요. 2분의 15 그리고 양변에 곱하게 된다면 얘는 2분의 3이죠? 1.5 2분의 3 곱하기 10분의
3 루트 n이 된다. 양변에 2 없애주고 그 다음에 양변 10을 곱할까? 10 곱하면 50이네. 150 여기는 9n이 된다. 나눠주자. 나눠주면 3분의 50 이 루트 n보다 맞은 거죠. 맞습니까? 결국은 이 값이 딱 나왔던지 아닌다는 사실을 지금 이거 제곱하자. 근데 얼마야? 2,500이 되지. 2,500이 되고 그거보다 맞던 값의 값을 찾아줘야 된다는 게 할 수 있죠? 이게 몇 점대가 되는지 알 수가 있을 테니까 n의 최대값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중요한 문제 기억해주시고, 즉 요게 딱 우리는 지금까지 1.5가 얘가 되는 값을 딱 나눠서 계산했잖아. 근데 여기 루트 한 값 나온 거 보니까 딱 나눠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즉, 이 1.5보다 더 오른쪽에 얘가 있어야 된다지. 그래야지 더 넓이가 0.8mm보다 크다는 거야. 나중에 해봐요. 자, 수고했습니다. 자, 숙제는 다들 받았을 테고, 좀 쳤다가